자, 오늘은 저희들이 청와대 출입 기자이긴 합니다만 직접 현장을 발로 뛰어서 취재하는 현장 분수대 시간입니다. 춘추관에 출입하느라 하루에 정해진 시간만큼 또 대기하면서 당국자들의 발표도 또 저희가 받아서 보도를 하지만 또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현장에 가서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또 혹시 또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살펴봐야 될 대목은 없나 해서 저희들이 현장 분수대 직접 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사이좋게 한 꼭지씩 나눠서 두 꼭지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제가 취재한 내용은 직장인들의 점심값. 아, 와닿네요. 피로 너무 와닿네요. 피부로 와닿는 내용. 최근에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실제 우리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점심값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직접 제가 카메라와 마이크를 가지고 현장 취재를 했습니다. 우리 김 기자님은 매일 하루에 점심값으로 얼마 정도 쓰십니까? 평균으로 제가 보니까 좀 많이 쓸 때는 엄청 쓰시던데. 아, 예, 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후배들한테 폼 잡을 때 많이 쓰고. 십수만 원을 그냥 단칼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는 이제 옆에 계시는 장윤선 기자님께 얻어먹고. 네, 선배가 사이죠. 네. 평균적으로 보면 뭐 기본 10,000원 이상은 쓰고 둘이서 먹으면 한 30,000원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또 삼청동은 또 물가가 좀 비싼 편이어서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장 기자님도 꽤 많이 쓰시죠. 아무래도 후배들 밥도 많이 사주시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후배들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피해 다니는. 아니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야 이렇게 춘추관에 구내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양질의 식사를 단돈 3,000원에 때로는 제가 좀 미안한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저렴하게 저희가 좋은 식사를 해도 되나? 다른 밖에 계신 분들은 3,000원 주고 이런 밥을 못 먹을 텐데 이런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제 구내식당이 있는 경우는 그래도 좀 나은데 구내식당이 없는 경우에 특히 뭐 하청업체나 협력업체나 중소기업들, 중소기업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데 굉장히 맞습니다. 점심값 때문에 곤란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고 특히 큰 회사 다녀도 점심값 부담은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그 여의도에 있는 큰 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큰 건물에 이제 지하에 편의점이 있어요. 제가 목격하고 너무 놀라서 여기는 좀 취재를 해서 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가면 소위 이제 당일날 올라오는 그 즉석 상품들 있지 않습니까? 뭐 삼각김밥, 김밥 뭐 이런 즉석 도시락 뭐 이런 상품들이 매대가 텅텅 비는 거예요. 마치 흡사 뭐 무슨 그 코로나19 때 그 뭐 사재기 하듯이 사재기 하듯이 그냥 매장 텅 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매일 그렇다. 이유는 뭐냐면 너무 비싸서 특히 2030 우리 청년 세대들이 값싸게 편의점에서 식사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한 끼 식사를. 저도 오늘 사실 장 기자님 취재 때문에 30대 직장인 아는 후배한테 좀 취재를 해봤어요. 중소기업 다니는데 넌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가까운데 싼 식당들을 거지앱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 다 거지앱? 그러니까 싼 식당들 모아놓은 그런 걸 다 파악을 해가지고 거른 돌아가면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매번 갈 수는 없으니까. 이름이 너무 슬퍼요. 아니면 이제 볶음밥 같은 거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냉동해서 아침에 돌려서 가지고 온다고 하니까 되게 싸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잘 먹고 잘 먹자고 밥 한 끼 먹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건데 그렇죠. 거지앱을 이용해서 싼 식당을 알아봐서 순회하면서 식사를 하신다는 그 얘기가 너무 가슴 아프게 들리는데요. 일단 저희가 직접 만난 현장 취재한 영상 우선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뭐 사셨어요? 편의점에서? 편의점 도시락하고 바나나. 네, 이걸로 점심 괜찮으세요? 네, 얼마예요? 이렇게 사면? 한 8,000원 정도. 8,000원이요?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통령님이나 또는 정부 당국자들에게 이 물가 문제에 대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드릴게요. 물가가 조금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월급쟁이들은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너무 비싸지 않아요? 어때요? 네, 너무 비싸요. 네?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얼마나 비싸요? 그 거의 한 12,000원에서 15,0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비싸요. 오늘은 얼마짜리 사셨어요? 오늘은 그래서 저렴하게 한
4,000원 정도 합니다. 아, 네. 한 끼에 얼마 정도 쓰세요? 저는 이제 구내식당을 사용해가지고 예. 회사에서 나오는 식대가 따로 있고 식대는 한 5,000원 정도. 5,000원이요? 네. 식대를 받지 않으면 구내식당 못 가면 얼마예요? 그러면 한 10,000원 중반 정도 나오는 거예요. 구내식당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도시락을 싸시거나 아니면 가끔 이제 나가서 식사하시거나 하시는 거예요. 일단 점심 한 끼 먹으려면 얼마 정도 있어야 됩니까? 여의도에서. 한 12,000원은 기본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정부 당국자에게 점심 외식 물가에 대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이걸 잡으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제 가능하면 10,000원대까지더라도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면 편의점에 조금 더 괜찮게 먹을 수 있는 게 들어야 되지 않을까. 뭐 저희가 식당의 가격을 내려달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예전에 그런 이제 지원금 형태로 이제 식권이라든지 아니면 생활지원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들이 많이 좀 더 정착을 하고 사람들한테 좀 더 사용하기 쉽게 이렇게 또 지원이 되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이제 소상공인 분들도 조금 더 매출에 좀 더 기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세금이 좀 더 이렇게 잘 순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난감한 팀장님 네. 마지막에 난감한 팀장님 너무 남의 일 같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근에는 둘이 하면 최소 한 3만 원에서 4만 원, 또 많은 경우에는 5만 원 이렇게까지 되거든요. 또 커피 마시면서 또 케이크 하나를 꼭 먹더라고. 네, 장기자님도 조금 좋아하시던데 빵을. 네. 네, 또 이제 필요하죠. 네, 당연히 달달한, 필요합니다. 달달한 네. 오후가 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면 상당히 이제 그 부담을 많이 이제 느끼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의 짜장면이 7,654원. 근데 대동소이합니다. 부산이나 그 표를 좀 같이 보여주시면 좋은데 부산이나 대구나 인천이나 광주나 대체로 보면 7,000원 정도인데 7,000원대네요. 사실 우리 주변에 7,000원 잘 없어요. 최하 8,000원에서 한 10,000원, 짜장면도 그렇죠. 12,000원 이렇게까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뭐 짬뽕은 더 비싸요. 네. 그리고 뭐 셰프에 뭐 어쩌고 이렇게 들어가면 더 프랜차이즈로 가면 더 비싸게 되고요. 삼겹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직장인들이 뭐 점심도 그렇지만 뭐 저녁 회식 때 네, 주로 하는데 2만 원이 넘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지난 6월 물가가 2만 1,321원이에요. 그나마 보면 광주가 16,111원으로 비교적 싼데 이것도 사실은 정부에서 발표는 이렇게 하지만 시중 물가는 이거보다 훨씬 높다. 그러니까 최소 2만 원은 다 넘는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김치찌개 같은 경우에도 한 10,000원대에 근접한 것으로 서울은 8,654원이지만 대전이 되게 비싸요. 김치찌개가. 그러네요. 대전이 1,800원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초복은 지났고 이제 중복이 다가오고 있는데 삼계탕. 삼계탕은 서울이 18,154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근방에서 먹어봤는데 18,000원에서 2만 원 선인 그렇죠. 것 같더라고요. 2만 원이에요. 네. 예, 삼계탕 2만 원, 22,000원. 네. 이렇게.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 그러니까 오늘 부장님 초복인데 중복인데 우리 가서 다 같이 삼계탕 회식 어때요? 그러면 이런 눈치 없는 팀 숫자에 따라 몇십만 원이 왔다 갔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슬퍼요. 네. 예, 뭐 외식 물가가 좀 내려가야 좀 평범한 시민들이 오전 열심히 일하고 점심 맛있게 먹고 또 우리 열심히 오후에 일하자 이렇게 좀 응원하고 파이팅하는 차원에서 점심을 좀 신나게 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은 좀 너무 부담이 세다. 특히 직장인들 점심값 다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라고 생각이 들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냉면은 또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냉면이 서울에 12,615원이고 제일 그래도 비교적 동기 비슷한 데가 광주가 1,600원인데요. 만 원이 그냥 유명한 프랜차이즈 냉면집 같은 경우에는 16,000원. 예, 2만 원 가까이, 2만 원 가까이 됩니다. 하죠. 네. 거기다 또 수육 한 접시라면 하면 그렇죠. 더 커져요. 네. 그래서 참 이게 외식 비용이 너무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직장인 점심값 관련해가지고 NHN 페이코가 지난해 모바일 식권 결제 900만 건을 이제 분석을 했더니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균 14,000원, 여의도와 서초도 비쌉니다. 13,000원. 그리고 마곡과 판교가 12,000원, 송파 종로가 11,000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가 됐어요. 중요한 것은
계속 오른다는 겁니다. 계속. 이 지역들 전부 다 업무 관련된 맞아요. 곳이네요. 업무단지 중심인데 너무나 비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제지들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냐면 최저임금 1,700원으로 올렸잖아요. 네. 340원 정도 올렸는데 너무 낮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최저임금 상승이 결국에는 외식 물가를 더 오르게 할 거다. 따라서 뭐 최저임금 조정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뉘앙스의 보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 김성진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예전에 식당에서 사실 알바를 많이 해봐가지고. 오, 그래요? 식당이 근데 사실은 인건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공공요금이나 네. 뭐 요즘은 이제 배달도 아마 있으니까 맞아요. 배달 수수료나 뭐 카드 수수료 뭐 이런 기타한 것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나오는 가격인데 네. 임금이 물론 영향을 주겠죠. 근데 그게 이거 임금이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물가가 오르냐? 그거는 인과관계가 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 뭐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 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거 아닌가 경제지에서. 예, 좀 너무 단순한 것 같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임대료 아닌가 싶어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됐고 성수동 같은 이제 그 상생 모델 같은 게 나오면서 기존의 모델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사 가지 않더라도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잘 되는 식당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서 계속할 수 있도록 공공의 노력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을 계속 드렸었던 건데요. 이번에도 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오로지 최저임금만의 문제로 노동자 목으로 돌리려고 하는 경제지들의 이런 논조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다. 어렵네요.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경제 그 관련돼 가지고 항상 네. 현장 많이 다니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최근에 사실 공실들 되게 많았을 때도 맞아요. 최저임금 이슈는 사실 아니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진다거나 네. 뭐 임대료가 오른다거나 이런 그렇죠. 이슈였죠. 예. 제가 빛의혁명 때 굉장히 그 많은 자영업자분들을 만났었어요. 그렇죠. 그때 자영업자분들이 어차피 장사도 안 되고 그렇죠. 그때에서 차라리 오뎅이랑 막 문 닫고 들고 예. 그냥 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 얼른 이 무도한 정권이 물러나고 평화롭게 시민들이 어떤 시민들의 의견과 또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되는 그런 정부가 탄생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뭐 빛의혁명이 끝나고 뭐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도 여전히 좀 자영업자들 또 동네 골목 상권 이런 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김성진 기자는 이 점심값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하면 좋겠습니까? 좀 주변에서 많이 듣기로는 네. 이 점심값의 어떤 현실화. 근데 사실 기업은 좀 잘 어려워요. 예. 그게.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데 예. 실제로 뭐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뭐가 좀 있던가요? 취재해 보시니까. 농식품부가 지난 6월부터 중소기업 직장인들의 점심 비용을 월 4만 원 한도로 20%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을 하는. 사실 이것도 뭐 큰 비용은 그러네요. 월 4만 원이 조금 월 4만 원 작네요. 조금 더 쓰면 좋겠다. 근데 그렇죠. 이것도 또 국민들의 어떤 세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달에 4만 원이라도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뭐 긍정적인 성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농식품부는 소득 그리고 복지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직장인들의 점심 비용 부담을 낮추고 또 위축된 외식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재직 중인 노동자 5만여 명이 대상이고요. 해당 기업이 현재 노동자들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고 있어야만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아무것도 안 주다가 요거 있으니까 정부로부터 요 예산 땡겨가야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안 된다. 절대 불가다. 그러니까 기존에 점심 식대를 제공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나 가능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주중 점심 시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외식업체에서 결제할 경우 금액의 20%, 월 4만 원 한도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라도 좀 시작이 되어서 다행인데 근원적으로는 누구나 좀 지금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으로 점심 한 끼를 해결해서 든든한 한 끼 먹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여전히 뭐 큰 유명한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데는 식당들도 썰렁한 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렇죠.
고르게 좀 온기가 퍼져나갈 수 있는 뭐 그런 사회가 좀 되면 좋겠는데 여전히 좀 현실은 각박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말씀드리면서 이 추가 세수 네. 나라가 잘 돼가지고 추가 세수 그런 온기가 좀 많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이 추가 세수로 점심값이라도 좀 정말요. 보상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따뜻한 들었습니다. 밥 한 끼, 차 한 잔. 그렇습니다. 거기서 인심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거기서 또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현장 분수대는 우리 김성진 기자가 취재한 내용인데요. 제헌절 연휴 첫날에 오토바이 수십 대가 청와대 분수대 근처에 왔다고요?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무슨 일인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그 비체위원회 출범 행사하는 그 시간 즈음이었어요. 영빈관 맞은편에 보니까 오토바이 수십 대가 와서 뭔가 하고 왔습니다. 갔더니 경찰청이 지난달 19일 날 입법 예고한 이륜차 주정차 과태료 도로교통법 시행령 폐지를 촉구한 집회가 열렸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그다음에 라이더 유니온에서 이제 주최를 한 건데요. 네. 그간에 이륜차 과태료 규정이 없어가지고 구청 등에서 좀 단속을 할 수 없었는데 이 시행령이 통과되면 내년 초부터는 일반적은 3만 원, 소방시설 주변과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은 6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너무 합니다. 비싼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길가에 그냥 이거를 불법 주차라고 해야 됩니까? 네, 불법 주차죠. 차량 같은 경우는 그런데 오토바이도 차니까. 그렇죠. 그래서 흔히 봤는데 사실 규정 자체가 없었던 거군요. 예, 그동안. 그럼 이거를 일종의 이제 입법 미비한 상황인 건데 무조건 이렇게 과태료를 물릴 게 아니라 우선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은데 대개의 우리 라이더 분들이 잠깐 세워놓고 얼른 갖다 놓고 또 타고 휙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도 대상이에요? 예, 그렇게 됩니다. 현재 법으로는. 진짜요? 혹시 장 기자님은 그러면 주차장을 혹시 좀 보신 적 있으세요? 이륜차 관련돼서 오토바이. 못 봤어요. 못 봤죠. 예. 그러니까 이분들의 말씀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차장이 없는데 어디다가 오토바이를 주차를 하고 잠깐 올라가서 일을 보느냐. 지금 이대로 보면은 내년부터 바로 지금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이 현실이랑 좀 맞지 않다. 이 문제가. 그래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신 건데 영상을 좀 보고 그럴까요? 이야기를 더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륜차 주차는 거기에 하자. 이륜차 주차금지법 즉각 철회하라. 철회하라. 주차장 막아놓고 주차 단속으로 몰아버리면 세울 곳이 없는 이륜차 라이더들이 주차장에 들어가 주차를 하고 그러면 다음에는 이륜차 주차장 이용 금지법을 만드실 겁니까? 제발 책상 앞에 앉아서 대충 구색 갖춘 척 규제 만들고 위반하면 니들 책임이다 하지 마시고 현장도 좀 살펴보고 현실도 파악해서 문제를 개선시킬 효과적인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부터 퍼포먼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륜차 주차금지법 즉각 폐기하라. 이륜차는 주차장이 없고요. 이게 사실 그래서 2012년에 이미 14년 전에 주차장법에 이륜차 주차구역을 만들도록 했는데 사실 우리 동네 주차장에 이륜차 주차구역 있는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아마 한 군데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네. 왜냐하면 뭐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그리고 시스템도 안 돼 있고 청와대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주차장 제가 어제 가봤는데 공영 주차장인데요. 이륜차 안 됩니다. 그냥 대놓고 얘기하세요. 아예 이게 써 있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민원을 내도 안 되고 뭐 이런 현실입니다. 거기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거기에 배달 라이더들이 지금 엄청 많잖아요. 많죠. 배달은 다 일시적으로 뭐 잠깐씩이라도 주정차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걸 다 일일이 과태료를 매기겠다고 하면 사실은 배달을 하지 말라는 뜻과 다르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대통령님께서도 그런 비어있는 어떤 규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찾고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는 이런 것들을 좀 잘 이렇게 또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륜차야말로 지금 그런 상태다. 그래서 그러면
뭐 주차 문제뿐만 아니라 좀 전반적으로도 이륜차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면 이륜차 사용자도 안전하게 또 시민들도 안전하게 편리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아니 좀 민망한데 저는 네. 라이더 유니언 지부장님이 청와대 앞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도 이륜차 주차장은 없다. 네. 너무 좀 어떡할 거야, 이거를. 예. 같이 부끄럽더라고요. 창피해. 네,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뭔가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제도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제도를 어겼을 때, 그때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건데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도 않고 범칙금부터 매긴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현실성이 예, 많이 안 현실성도 맞죠. 떨어지고. 저희도 통계를 이분들의 요구가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통계도 네.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 네네. 예. 그 국토교통부 통계 누리에 나온 이륜차 신고 현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이륜차가 43만 대고 전국적으로 228만 대가 있는데요. 네. 주차장 통계는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이륜차 실사용자협회랑 배달라이더 이분들이 예. 이제 국토교통에 검토 자료가 있나 봐요. 예. 이걸 이제 근거로 제시한 통계를 보니까 이게 4년 전 2022년 기준인데 주차장은 통계도 4년 전이에요? 예, 1,334면. 그러니까 이게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요. 네. 주차장 보급률이 0.06%도 안 됩니다. 0.058%고 예. 단순 이 산술로 해보면 네. 주차장 한 면에 1,709대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주차장은 없는데 어머나. 과태료부터 매긴 그런 좀 상황인 야, 거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러니까 김성진 기자의 이 그 취재 내용으로 빠르게 정책 보완 또는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도 입법이 추진되어야 되겠다. 아니면은 뭐 최소한 뭐 시행령이라도 만들어서 억울한 피해자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당장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그 우리 배달 네, 라이더분들 라이더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생계가 너무 갈급한 분들인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일반 지역은 3만 원, 그리고 이제 소방 시설 주변하고 노인 장애인 보호 구역은 6만 원, 어린이 보호 구역은 심지어 9만 원.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가 되면 한 번 배달 가면 3,000원에서 4,000원 정도잖아요. 네, 대략 그렇다고 알려져 있죠. 그럼 한 번 딱지 떼면은 10번 배달한 거 공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이거 너무 치명적인데요. 어린이 보호구에서 걸려버리면 뭐 오늘 하루 날아가는 그냥 거죠. 하루 일당 다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그러면은 이거 왜 이렇게 이런 시행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도 좀 알아봤습니다. 왜 이런 시행령이 갑자기 나왔냐. 네. 그런데 이 조치가 뭐 민원이 좀 급증하면서 민원? 예, 그러니까 이 최근에 이제 네. 오토바이 이륜차가 많이 늘어나고 이제 배달이 많다 보니까 예. 관련된 좀 민원이 많았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륜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제 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없고 해가지고 단속이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급증해서 좀 이거를 좀 해소하고자 경찰청에서 좀 급하게 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난해 2월에 경찰청에다가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또 공고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하게 이제 추진이 된 것 같은데 네네. 문제는 이제 저희가 계속 통계도 말씀드리고 네. 아까 이 상황들도 보여드렸지만은 이 전국적으로 배달 라이더가 한 5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어떤 또 이분들 외에도 사실 뭐 퀵이든 그렇겠죠. 뭐 여러 가지 뭐 말씀, 네, 택배원분들 있죠. 쓰시는 택배원분들 분들 있죠. 많죠. 예, 근데 예. 이런 분들로 이륜차를 이용하시는데 심지어 우체국도 이용하네. 근데 네. 이런 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이용하는데 예외 규정도 없이 이렇게 해버리면은 네. 많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예. 단순히 과태료 폐지만 주장하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륜차의 불법 주정차 문제나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네. 아까 이제 우리 그 라이더 유니온 지부장도 말을 했지만 이 시민들의 안전 문제도 있으니까 이 규제를 좀 합리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지적들을 좀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오후 1시 27분, 저희가 방송 시작한 지 27분 지났는데요. 첫 번째 댓글이 달렸습니다. 아, 드디어. 네, 아라하님께서 작은 나라일수록 조율이 더 중요해지는데 이륜차 주차를 막는 방식은 조율이 아니라 충돌을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판해 주셨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야, 박수. 네, 아니 아마 아라님께서는 미국에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고국 뉴스에 예, 궁금한 게 많으셔서 저희 취재 편의점의 애청자이시기도 한데 작은 나라일수록 조율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강제해서 범칙금 땅땅 이렇게 매겨버리면 오히려 더 충돌을
반발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도가 미비한데 아니 어디다 세우라고. 그렇죠. 주차장법에도 네. 있습니다. 네. 근데 권고 규정이더라고요. 네. 이게 강제 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네. 뭐 주차면을 이렇게 지금 만들어야 되는 어떤 강압적인 방법도 없는 것 같고 네, 그렇죠. 현실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기사 찾아보니까 경기도, 서울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배달하거나 또는 납품하는 그런 그 택배차, 소형 화물차 있잖아요. 그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단속 시간 유예해 주거나 여기 뭐 30분, 네. 뭐 1시간 정도 세우셔도 됩니다. 이렇게 뭐 이런 사례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도 이런 혜택 좀 받으면 안 돼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이분들이 네.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주차 단속 저도 한번 당해봤거든요. 뭐 네.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일반 시민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찍는데 사실 저도요. 예 그런 식으로 네. 당할 때가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뭐 연석을 일부 밟았을 정도, 네. 차가 길어서 예. 뭐 차 크기가 안 맞아서 예.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 이걸 시정하려면 되게 많은 시간이 예.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하는 또 파파라치들이 있더라고요. 전문적인 분들이 오, 예. 그런 부분들이 또 특히 업무지구에서 활동하십니다. 맞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일이 되게 많은데 특히 진짜. 이 배달 라이더분들도 네. 이 업무와 관련돼서 계속 배달 많이 할 수밖에 네, 없어서 네. 그런 방금 장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자체별로는 현재 좀 일괄적이지 않게 이렇게 택배차 같은 걸 유예해주는 단속을 유예해주는 게 있는데 네. 이륜차도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리고 또 이제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요즘 이제 공동 공간들이 많이 늘어난 추세더라고요. 네. 보니까 예. 그런 데다가 이제 배달 라이더 분들이 쓸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좀 마련해가지고 주차를 좀 단속을 피할 수 있다거나 네, 예. 이런 좀 현실적인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라이더 지부장이 말했지만 공공주차장 들어갈 때요 오토바이가 예. 그 번호판이 후면에 있지 않습니까? 오토바이는 예. 인식도 안 돼요 사실은 들어갈 때. 진짜? 그럼 뒤로 어떻게 밀고 가야 되나요? 그러네. 그렇죠. 예. 그런 문제들도 하나도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단순히 공용주차장에다가 이륜차 선을 그어놓는다고 해서 네.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야, 네. 이거 오늘 김성진 기자가 청와대 현장 분수대, 네. 분수대 앞에 청와대 분수대 앞에 가면 늘 이런 민생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예, 누군가는 해결해야 되고 답답한데 어떻게든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주목해주지 않아서 청와대 분수대 앞에까지 찾아오시는 시민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 또 김성진 기자가 매번 갑니다. 춘추관에 이따가 땀 삐질삐질 예, 양산도 없어요. 예, 매번 갑니다. 가서 또 이렇게 현장에 계신 목소리를 잘 담아서 좀 해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뭔가 다양한 지혜와 의견이 좀 모아져서 사람이 좀 살아야죠. 그렇죠. 예, 사람이 좀 사는 게 먼저다. 네, 사람이 좀 살 수 있어야죠. 이렇게 숨막히게 그냥 단속부터 먼저 하면 네.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예, 좀 살 수 있게 숨통을 틔워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거 규칙 위반했으면 벌금 내야죠. 그럼요. 예, 벌금 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도도 없는데 당신들 벌금부터 내, 범칙금 내, 위반이야. 이거는 숨이 안 쉬어져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는 숨을 좀 쉴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이 또 왔습니다. 아라님께서 네, 플로리다 맞습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플로리다. 네, 철갑상어 TV님께서 요런 민생 뉴스 너무 좋아요. 아, 하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람이 자, 있네요. 우리 발로 뛰는 김성진 기자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생각보다 오늘 동점이 좀 많이 예. 비가 와서 그런가? 그런 것 네. 같습니다. 저희들이 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네. 의미 있는 더 센 취재를 가지고 찾아와야 동접을 좀 늘릴 수 있겠다. 네. 저희 목표는 동접 1000. 네. 동접 1000을 향해서 달려가는 청기백기입니다. 자, 지난주 현장 분수대 PA 네. 간호사 문제 지적했을 때 청와대에서 직접 나왔었다고 했잖아요. 네, 나오셨죠. 이번에도 혹시 나오셨습니까? 요번에도 나오시진 않았지만 하루 전에 만났답니다. 16일 날에 그렇군요. 이미 국민경청 비서관실에서 청와대 만나서 이분들 의견을 다 수렴을 했고 네. 들여다보고 이제 청와대에서 뭐 검토를 좀 해보겠다 이런 뜻을 전하셨고요. 네. 배달 라이더 분들 말씀에 따르면 청와대뿐만 아니라 이제 국회나 국토교통부 뭐 이런 네. 정부에도 설명을 해도 네. 상당히 좀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라고 다들 좀 납득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네. 아마 공감대들이
좀 이루어지면은 좀 해소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 시행령도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니고 의견 수렴 단계거든요. 7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네. 받고 있으니까 네. 아마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확정되기 전에 아무쪼록 좀 좋은 합리적인 결론이 좀 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통령께서도 좀 살펴봐 주시면 이거 좋겠다라는 특별히 살펴봐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민생과 직결된 그런 현장을 뛰는 라이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또 유튜브 많이 보세요. 네. 예, 국무회의 라이브도 많이 보십니다. 네, 이분들이 외롭거나 또 지치지 않도록 또 함께하는 또 현장을 뛰는 기자들과 함께 대안의 정책들을 잘 마련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도 벌써 3분이나 지났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김성지 기자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예. 앞으로 청와대 분수대에서 저희 청기백기가 알려질 수 있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간판이라도 들고 갈까 봐요. 청기백기 뭐 하나 들고 가야 돼. 그래야 될까 청기백기 봐요. 그 이정주 하듯이 좀 이빨 만들어야겠습니다. 꽂고 이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녀서 청기백기 꽂고 다니는 해야 될 것 혹시 같습니다. 장 기자님 혹시 예고 가능하시나요? 예고 가능하죠. 예, 예고 가능합니다. 다 이번 주 수요일에 아주 좀 좋은 걸 또 그렇습니다. 마련하시다고. 이번 주 수요일 저희가 월, 수, 금 이렇게 방송하지 않습니까? 이제 수요일에는 국무위원 가운데, 국무위원 가운데 최초로 또 저희 청기백기 프로그램을 찾아주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윤호중 행안부 장관께서 야. 청기백기 청와대 오픈 스튜디오에 처음 나오십니다. 청와대 오픈 스튜디오 오시는 국무위원도 처음이네요. 그렇습니다. 청와대 오픈 스튜디오에 오시는 국무위원도 처음이고 청기백기에 출연하는 분도 처음입니다. 거기다가 행안부 장관님이시면 요즘 그렇습니다. 가장 핫한 요새, 주제와 관련되시네요. 핫피플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뜨거운 이슈. 네, 특히 이제 중수청 개청을 앞두고 여러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시고 또 세게 인터뷰를 또 모셔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개봉박두입니다. 개봉박두. 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만한 또 청와대 당국자 저희가 모시고 센 이야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두 분이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